추운 겨울날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 뚝딱이지요. 어린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도 미역국은 든든한 한 끼 식사랍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미역국 끓일 때 반드시 넣는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미역국 끓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과 미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역국 만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미역을 달달 볶지요. 또 소고기를 볶을 때 참기름, 들기름 듬뿍 넣고 볶으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기름에 음식을 볶을 때 온도는 120에서 200도 사이이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참기름을 이용해 재료를 볶을 경우 기름의 발연점을 뛰어넘으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산패되어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또한 온도에 상관없이 가열 시간이 길어지기만 해도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참기름과 들기름을 이용해서 미역과 소고기를 달달 볶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저온 요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미역을 볶지 않으면 깊은 맛이 안 날 뿐더러 미역의 비린내도 살짝 날 수 있죠. 그렇다면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미역국의 감칠맛을 천연의 재료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아봐야겠지요. 참기름 없이 냄비에 미역을 볶다가 소고기를 추가합니다. 미역에 물기가 있어서 충분히 볶을 수 있답니다. 대신 참기름에 볶는 과정을 하지 않는 만큼 오래 푹 끓여주세요. 그러면 감칠맛이 살아난답니다. 소고기 육수를 내고 미역국을 끓입니다. 냄비에 소고기를 넣고 다시마를 같이 넣은 다음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은 걷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고기 특유의 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만들어집니다. 볶은 미역에 육수를 넣어 맛있는 미역국을 완성해주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멸치 육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양파 한 개를 통으로 미역국에 넣어줍니다. 양파의 단맛과 감칠맛이 미역국을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준답니다. 나중에 양파는 건져내고 맛있고 깔끔한 미역국만 드세요. 들기름을 직접 열에 가해 끓일 때 발암물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서 주의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럴 때 들깨가루를 대신 활용해 보세요. 들깨의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까지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절대 미역국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소한 맛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국을 끓인 후에 마지막에 기름을 넣어주세요. 발암물질은 예방하고 고소한 맛은 배가 될 수 있답니다. 작은 식재료의 차이일 뿐이지만 미역국의 맛과 건강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미역과 궁합이 안 좋은 식품으로 대파가 있습니다. 대파를 다듬다 보면 미끈미끈한 촉감이 있는데요. 이는 알긴산 성분입니다. 대파가 미끈미끈한 미역국과 섞여 음식의 고유한 맛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 파는 미역국에 넣게 되면 미역의 칼슘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영양뿐 아니라 맛에서도 파가 미역의 고유한 맛을 줄여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마늘을 넣고 끓이면 오히려 텁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마늘을 넣는다면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시원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성스레 미역국 끓이고서 마지막에 조미료 넣으시나요? 우리 고유의 맛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과도한 MSG 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없애고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 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에 혈액 장벽이 미성숙하여 MSG 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이 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MSG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놀랐는데요. 사실 아직도 그것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는 논란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품이나 논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식품이나 물질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콩나물이 몸에 해롭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나 인공적인 것이 대부분이지요. MSG가 자연에서 뽑아낸 것이더라도 화학적 가공 방식을 거친 그것이 천연의 자연 재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암 억제 식품 사전에서는 미역의 항암 효과에 대한 실험 내용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니시노 교수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미역에 있는 후코키산틴에 강한 바람 억제 작용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부암 억제에 관한 실험에서 이 물질을 발라준 그룹에서는 피부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이지장 암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물질을 먹은 쥐는 암이 적어서 암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의 끈적끈적한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를 자연사하게 하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외에도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식물성 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 예방과 건강에 좋은 미역과 함께 먹으면 더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한방에서 찬 성질의 두부와 따뜻한 성질의 미역은 잘 어울립니다. 콩의 사포닌 성분은 물과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미역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고 지방분을 쉽게 흡수합니다. 또한 사포닌은 항암과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할 때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먹으면 요오드가 보충되고 체내 요오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고 끓여보세요. 그렇게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오이냉국 많이 드셨죠? 그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미역입니다. 미역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고 몸의 열을 떨어뜨립니다. 오이 초무침을 할 때 오이를 소금에 살짝 절여 짠 후 함께 무치면 좋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첨가해도 좋은데요. 식초가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체내 흡수를 촉진해 더위와 갈증을 풀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었던 미역국 끓일 때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미역과 소고기 달달 볶지 않기, 대파 넣지 않기, 마늘은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공 조미료 없이 건강하고 맛있게 미역국 먹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소고기, 멸치 육수 내어 사용하기, 양파 1개를 통으로 넣기, 들깨가루를 넣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감칠맛도 올라가고 건강도 올라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조미료를 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조미료의 양을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주말에 양파를 간편하게 통으로 넣고 들깨가루를 첨가한 뜨끈한 미역국을 한번 끓여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 조미료가 몸에 좋다, 좋지 않다라는 논쟁보다 우리 가족이 좋아할 만한 천연 재료를 이용해 미역국을 끓여 엄마의 솜씨를 뽐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